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4번뇌가 뭐냐면은 근본번뇌라고 하는데 아치, 아견, 아만, 아에 이 네 가지 번뇌가 항상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오염되어 있다고 해서 염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네 가지 번뇌가 뭐냐? 치견만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치견만해, 치킨만 사랑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지난번 들으셨던 분들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리뷰를 하는 게 어떨까 해서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복습도 할 겸 해서 칠식을 다시 한번 다루는데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심이라고 해서 유식의 마음, 그 일체 모든 유의법의 모든 실제는 우리가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이 외경에 펼쳐지는 이 세상은 사실은 내 마음에 있는 그 책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책에 없고요. 책은 덮고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방학 즈음 해가지고 그 상반기에 배웠던 자료들을 전부 정리해서 그 종무실에 드리면 종무실에서 이제 재본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그 자료를 보시면 다시 기억이 떠오르실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체 모든 법은 내 마음을 벗어나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유심이거든요. 그래서 외계에 펼쳐지는 것은 모두 내 안의 식이 사실은 투사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도 역시 내 경험에 의존해가지고 외계로 펼쳐지는 거죠. 모든 생각들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유식 공부의 목적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8개의 식을 정화해가지고 전식, 득지, 그러니까 식을 나의 분별이 깔려있는 그 식을 전환해가지고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심을 버리고 실상을 통찰해서 지혜에 의지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게 유식 공부의 이제 실제 목적이고요. 우리가 이제 나는 오온으로 연기적 현상에 의해서 색수상 행식이라는 5가지에 의해 가지고 형성된 일시적인 존재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가 무아임을 여실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근데 대부분이 나라는 존재가 영원 불멸할 것 같이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오온으로 형성된 일시적인 무상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식을 보면 눈, 귀, 코, 입, 몸, 이걸 이제 앞에 있는 오식이라고 해서 전오식이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에 따른 생각이 일어나는 거를 육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니비설 신이죠, 여기까지. 그리고 요걸 이제 생각을 의라고 해서 아니비설 신의 해서 아니비설 신까지는 전오식, 뒤에 생각은 육식. 이 전오식과 육식을 합쳐가지고 육근이라고 하는 나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범주로 분류하면은 이렇게 색성향 미촉법 6개의 범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6개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주 만물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일체법이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는 6개의 범주를 벗어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를 육경, 우리 나 이외의 모든 상대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대상이라고 하는 육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근, 그리고 대상이라는 경, 2개가 만나면 이제 알미라는 경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알미라는 경험이 생기는 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경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경식의 화합에 의해 가지고 내 외계의 세상이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것도 나의 입을 통해서 마이크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소리가 외계로 펼쳐지죠. 이게 이제 하나의 경험, 식이 이제 변현돼서 현상계로 이제 드러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은 아니비설 신의가 있고 경은 색성향 미촉법이 있고 이거에 의해서 각각 1대1로 대응하니까 안식, 이식, 비식 이렇게 해서 식의 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근경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아니비설 신까지는 지각작용이죠. 지각은 어떤 대상인지를
아는 거, 그냥 단순하게 감각적으로 아는 거.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생각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그 감춰진 자아의식이 있고 저장되는 아래아식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거는 전오식이라고 하고 이건 뒤에 후삼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정신작용인 거예요. 인지작용, 정신작용. 그리고 우리가 생각까지는 표층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표층의식이라고 하고 이 70과 80은 심층의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뒤에 가서 이해가 되도록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안이비설 신은 전오식의 지각작용이고 육식은 생각하고 감정을 표출하고 하는 의식작용이에요. 그리고 7식은 자아의식이고 8식은 저장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6식까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이기 때문에 표층의식이라고 하고 7식, 8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층적인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심층의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6식을 크게 표현해 놓은 거는 6식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6식은 활동이 굉장히 자유롭고 범위도 광대합니다. 그래서 6식의 작용이 마음작용에서는 가장 큽니다. 그래서 8식을 이제 우리가 아래아식이라고 해서 모든 업이 남기고 가는 잠재력이라고 했고요. 종자를 축적해가는 미세한 심층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크게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아래아식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기 때문에 빠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업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아식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혀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아식 작용은 번뇌에 물들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람의 블랙박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고장나지 않는 블랙박스. 그래서 번뇌에 물들지 않고 끊임없이 생명을 유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강,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금강처럼 절대 부서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런 저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채성이 그 본체의 성질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 상속하고 그 업력이 저장된 업력이 공정한 저장과 결과를 나중에 드러낸다. 인과의 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모든 식의 뿌리가 되는 근본식이다. 그리고 마음과 육체가 조성한 신구의로서 조성한 모든 업력을 보존한다. 그리고 이 아레아식에는 명칭을 이제 아레아라는 게 이제 원래는 알라야라는 건데 범어로 이게 이제 저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한자로 음력하다 보니까 아뢰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뢰와식이라고 하고 이 아뢰야식은 그 명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뢰야식, 이숙식, 일체종자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명칭이 있는데 아뢰야식은 자상, 이게 자기의 근본 성질, 그래서 아뢰야식인 거예요. 그래서 팔식을 하면 대표적인 명칭이 뭐냐 그러면 아뢰야식인 거예요. 자기의 근본 성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숙식이라는 거는 그 이 아레아식에 저장되어 있던 그거에 대한 결과를 드러내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과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체종자식이라는 거는 이 아레아식에 항상 저장되어 있는 종자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종자 씨앗이 나중에 발현돼 가지고 이제 결과로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게 이숙인 거죠. 그게 과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업이 남기고 가는 잠재력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아식에다가 종자를 잘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상, 과상, 인상 이 명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래아식, 이숙식, 일체종자식인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 자상, 아래아식을 이제 그 자기 본연의 성질, 본연의 성격, 자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래아식 자체의 모습과 성능, 그래서 자성이고 채성이다. 그 근본 성격. 그래서 본질적인 성질이다. 그래서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숙식을 과상, 결과에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저장되었던 씨앗이 과보를 드러내는 결과와 모습이기 때문에 이숙식이라고 해서 과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상이라는 거는 일체종자식, 원인이잖아요. 원인으로서 모든 업력이 종자, 씨앗으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일체종자식에서 다 다루진 않고 그냥 인상, 결과의 모습, 그러니까 원인의 모습이라 그랬죠. 이 원인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과를 드러내는 거고, 그리고 종자로 저장이 되는데 이 종자는 자기 모습, 뭐 남의 모습이 아니고 자기 모습을 생겨나게 하는 잠재적인 힘. 이게 뭐냐면 사과 씨앗을 심었으면 나중에 결국 사과로 드러난다. 사과 씨앗을 심었는데 뭐 배나 뭐 참외나 이런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종자는 저장되는 씨앗인 종자는 그 업의 잠재력이에요. 종자가 이제 땅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그 양분을 만나가지고 흙과 토양의 그 수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씨앗으로 싹이 틀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종자로 있을 때는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 힘을 갖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이숙이라는 거는 다를 이자잖아요. 다르게 읽는다. 결실을 맺는데 다르게 읽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 아래아식에 저장되어 있던 그 종자가 이제 싹이 트는 거예요. 싹이 트는데 어떻게 트냐. 현행으로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활동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활동하니까 현행으로 드러나서. 과거에 저장되어 있던 뭐 나쁜 마음 아니면 선한 마음 이런 것들이 결과로서 드러나면서 그 선한 행위, 나쁜 행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활동식이라고 하고 7전식. 7개의 식으로서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숙이라는 거는 성숙해서 결과를 맺는다. 종자로 저장되어 있다가 적절한 환경과 조건이 갖춰지면 이제 결과로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달라져 가면서 결실을 맺는다. 사과 씨앗 1이라는 사과 씨앗을 심었으면 1이라는 사과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특수한 작용력, 이게 이제 종자라고 하거든요. 특수한 작용력에 의해서 이어져 가면서도 달라져 간다. 그리고 이 이숙이라는 거는 결과로서 드러나지만 드러난 행위 자체가 다시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악한 행위를 해가지고 그 악한 종자가 심어졌어. 그런데 이제 드러날 때는 악한 행위로 드러나겠죠. 악한 행위로 드러났는데 악한 행위를 했어. 그 행위 자체가 다시 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숙은 과상, 결과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를 이자잖아요. 다르게 읽는다. 어떻게 다르게 읽냐? 이전의 원인과 나중의 결과가 다르게 성숙하는 거예요. 사과 씨앗 1이라는 사과 씨앗을 심었으면 1이 되는 게 아니고 은행에 우리가 저축을 해놓으면은 이자가 붙죠. 그것처럼 1의 사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1.5나 2나 되는 사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종자는 과거에 심었던 거죠. 그런데 현재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시간의 결과가 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라식, 이게 이제 제7식이거든요. 자아의식. 아래아식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때 이 자아의식이 모든 것을 다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 갈등이 생기는 이유, 이런 거의 모든 작용의 주체가 바로 7식입니다. 자아의식. 이 자아의식 때문에 모든 탐진치가 일어나고 번뇌가 되고 분별심이 일어나고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뇌의 근원이 바로 자아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식을 말라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마나스의 음력이 아까 알라야의 음력이 아레야인 것처럼 그래서 마나스의 뜻을 살펴보면 의예요. 사량. 항상 생각하고 계산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항상 조작하고 그릇되게 인식한다. 그냥 인식이 아니고 조작하고 그릇되게 인식한다. 왜곡해서 항상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량이라는 뜻이 자아를 생각하고 헤아리는 마음. 어떤 거를 사량하냐? 나라는 거를 생각하고 헤아리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식이 일송이거든요. 일송이 이제 가장 기본 전제로 내세운 게 유식은 아와 법을 가설한다. 그럼으로써 뭐 각가지 현상계가 일어나는 이치, 변화의 이치를 설명한다. 라고 했잖아요. 이 아라는 건 나고 법이라는 건 나 이외의 모든 대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분별심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 이외의 모든 대상. 나 이외의 마이크, 나 이외에 여기 계신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항상 이원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심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식의 특징을 보면은 그 7식의 본질적인 성질은 끊임없이 사량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라는 거에, 자아라는 거에 대해서 계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량이라는 거는 긍정과 부정 두 가지 형태로 항상 표출되게 돼 있는데 그 오염되어 있는 번뇌로 물들어 있는 그 사량은 염오식이라고 해요. 오염되어 있는 거. 그리고 정화된 상태에는 청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염오식으로서의 사량은 오염된 자아의식, 그러니까 항상 나 중심적인 거죠. 그것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 번뇌가 정화된 상태의 청정식은 나와 남을 평등하게 보는 평등심과 대비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으로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남을 평등하게 그리고 상호 보완해서 나아가야 될 존재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승에서의 기본적인 사상이 항상 회양이잖아요. 중생을 위한 회양. 그리고 7식은 그 염오식, 항상 오염되어 있는 데 왜 그러냐? 항상 4번뇌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4번뇌가 뭐냐면은
근본 번뇌라고 하는데 아치, 악연, 아만, 아에 이 네 가지 번뇌가 항상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오염되어 있다고 해서 염오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네 가지 번뇌가 뭐냐? 치견만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치견만해, 치킨만 사랑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치, 악연, 아만, 아에인데 아치에 대해서 보면 이게 어리석을 치잖아요. 이게 무명이에요. 어리석어 가지고 나라는 것이 아까 제가 오온으로 형성된 일시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무아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게 있다라고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무지, 나가 무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원히 생멸하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런 무지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거고, 그리고 본래 성품인 진여, 내가 사실은 깨달음의 불성 씨앗을 갖고 있는 사실은 부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진여를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치로서 아집과 법집, 아집은 나에 대한 집착, 법집은 대상에 대한 집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와 대상을 항상 구분하면서 그거에 대한 집착 번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에 대한 무지로 몸과 마음 경험, 내가 했던 경험, 내가 했던 생각, 나의 견해 모두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의에서나 뭐 아니면 상대하고 대화할 때 의견을 냈는데 상대가 그걸 딱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 갑자기 확 치어 올라가지고 막 성질을 뻥 내는 경우도 많죠. 그게 다 이 아치에서 오는 작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애인, 뭐 처음에는 여자친구 사귀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파를 사오라고 그랬는데 바쁜 와중에 파를 사왔어요. 파를 사왔는데 와이프가 보더니 파가 너무 망가졌다, 파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같으면 이제 거기서 화가 치밀잖아요. 내가 사온 파기 때문에. 근데 이 파를 사온 지가 불과 한 5분, 10분도 안 됐는데 거기에 마치 이것조차도 나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파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화를 올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견이라는 거는 이 아치가 일어난 후에 바로 이제 나타나는 만견, 잘못된 견해라는 거예요. 이게 무아이라는 진리를 망각하고 내가 있다고 이미 아까 아치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나에 대한 이제 집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나라는 집념이 이제 강화된 상태. 아까 아치는 나라는 게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악연은 그 내가 이제 정확하게 내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집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기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나에 대한 견해, 관점, 이미지, 뭐 사진 같은 경우도 특히 여자분들은 그런 데 민감하잖아요. 뭐 키도 크게 나와야 되고 얼굴도 갸름하게 나와야 되고 약간 퉁퉁하게 찍으면 이건 내가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만은 이제 거만하고 오만한 거예요. 나라는 게 이미 있고 거기에 대한 집착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나를 항상 남들한테 우월감으로 드러내고 싶죠. 그게 이제 아만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진리를 망각하는 데서 이제 비롯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항상 밖으로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거. 어디 모임에서든 뭐 어떤 상태에서든 내가 항상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상대는 업신여기고. 그리고 아에는 이제 나를 사랑하는 거죠. 이제 탐착하게 되는 거예요. 탐착. 그래서 집착한 자아에 대해서 이제 더 사랑하는 마음, 한층 더 가열된 마음이죠. 그래서 애착하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 진화가 무아인데도 그게 아닌 이제 잘못된 그러니까 이제 가짜의 나에 대해서 탐착하는 마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량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귀신도 설명드렸는데, 귀신 같은 경우 현상계에서 이제 죽었을 때 49일 만에 내생으로 가야 되는데, 귀신으로서 남아있는 게 자기에 대한 집착이 강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이 현생에 대한 집착. 그 집착 때문에 다음 생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칠식의 특징은 항상 대상을 분별하는 작용을 해요. 그리고 항상 모든 육의식, 생각, 마음이 일어날 때는 항상 칠식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칠식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4번뇌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대가 하는 얘기, 뭐 상대가 하는 행위, 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문자를 했어. 근데 상대가 읽었는데 답장을 안 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막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성격에 따라서. 또는 상대가 나한테 문자를 했거나 카톡을 했는데 내가 봤는데 내가 답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또 내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모든 현상들 하나하나가 다 칠식이 개입되어 있는 거라, 나를 사랑하는, 애착하는, 탐착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무로 보자면은 이 뿌리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잖아요. 빨아들여 가지고 요렇게 꽃을 피우고 싹을 피웁니다. 근데 이 피우는 이 의식을 피우는 이제 이 파리를, 꽃을 의식이라고 봤을 때 모든 것은 이 자아의식에서 올라가서 의식으로 이렇게 꽃 피어지게 발현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에는 항상 이 자아의식의 근본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식은 그 칠식에 영향을 받아서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들이 나 중심, 내 이익을 위해서만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수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중생심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보시하는 마음이 크신 분들은 그걸 상당히 좀 조절하고 끊으셨겠지만도, 그래서 그 무의식에도 그게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보시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한다, 이것조차도, 그 생각조차도 사실은 나를 위한 생각이 거기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줄 때도 아, 내가 도와줬어, 뿌듯해, 뭐 이런 그 마음 근본 자체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칠식의 그 번뇌가 이제 정화되어야지 진정한 평등심, 대비심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진정한 진열을 봐서 이제 성불할 수 있는 길에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행의 기본이 칠식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아의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항상 4번뇌에 기반해서 생각하고 계산한다. 그리고 이 4번뇌는 8식에 저장되어 있는 그 종자에 의지해서 그 현상으로 7식으로 6식으로 드러나는 거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이 본질적이고 현상적인 특징이다. 그리고 인식의 6식의 인식 과정에서 4번뇌가 항상 개입돼서 상황을 왜곡시킨다. 그리고 촉작이 수상사라는 과정에 의해서 습관적이고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작용에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은 항상 4번뇌가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가에서도 눈으로 이 사가인 대상을 볼 때는 그냥 그 사가였어요. 여기까지는 사가라는 언어가 개입되지도 않아요. 그냥 딱 눈으로 보고 바로 직관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생각이 개입되면서 이 사가가 오염되기 시작한다 그랬죠. 근데 이 오염되는 작용이 바로 칠식이 개입돼서 오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칠식은 제일 밑에 칠식은 육식을 부정한 마음으로도 청정한 마음으로도 만든다. 칠식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염정의라고 한다. 오염시키기도 하고 깨끗하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염정의라고도 한다. 그래서 8식에서 일어나는 종자, 저장되어 있는 그것들이 이 말라식인 자아의식을 통해서 육식으로 항상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 갈등이 생기는 이유, 그 작용의 주체가 다 자아의식에서 비롯되는구나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 말라식을 또 다른 말로 항심사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항심사량에 이제 이 말라식의 개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항이라는 거는 전 육식은 항상 활동하지 않으나 칠식은 심층에서 단절 없이 항상 활동한다. 육식은 항상 활동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생각을 멈출 때도 있잖아요. 뭐 존다든가 잠잔다든가 뭐 기절했다든가 이럴 때는 그 육식은 작동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도 칠식은 항상
작동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항이다. 심은 자세하게 살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육식과 팔식을 대상을 자세히 인식하지 전육식과 팔식은 그 대상을 자세하게 인식하지 않아요. 육식이 건널뛸 때도 많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대상을 봤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걸 자세히 귀담아 듣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칠식은 무의식적, 습관적, 자동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이 아래아식, 팔식이 나라고 집착하면서 항상 사량한다, 계산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왜 괴로운가를 생각할 때 항상 나라는 의식이 4번뇌와 함께 작용하기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 4번뇌에 어떤 번뇌를 잡고 있는지 살펴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 칠식을 없애려면은 이제 멸진정의 단계에서 사라지는데, 멸진정이 어느 정도 선정의 10단계 중에서 보면 이게 최고 단계죠. 2단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자아의식은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천태종에는 큰 스님이 한 분밖에 없지만 조계종의 큰 스님들이 뭐 좀 큰 사찰에는 다 큰 스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큰 스님들조차, 유명하다고 하는 큰 스님들조차도 자아의식 때문에 항상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이게 다 자아의식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 법문도 좀 그럴듯하게 잘해야 되고 이게 다 자아의식이거든요. 그리고 대접도 항상 이렇게 좋은 데 받아야 되고, 뭐 좀 대우를 못 받거나 그랬다, 어디 뭐 내빈으로 갔는데, 그 다 자아의식, 기분 나빠지고 이런 게 다 자아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해도 최고 단계의 멸진정에 이르러서야 그 자아의식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자아의식을 소멸시키기 어려운 자아의식인데,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유식 공부를 했다고 조절이 가능할까, 이거죠. 가능할까요? 지난번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 여기 명상 수업도 있죠. 명상 수업에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마인드풀리스, 뭐 사티, 뭐 이런 얘기 하죠. 알아차림, 자각. 그게 되면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특히 이제 가정에서, 친구, 직장에서 이렇게 뭐 대화를 하거나 그 상황에서 내가 무시받는, 아니면 내가 대접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본인은 알아요. 그럴 때, 그리고 화가 치미는 상황에서 본인은 알아요. 내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을 뭐 이렇게 정중하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막 윽박지르듯이 무시하고 좀 무례하게 무시당했다. 그러면 바로 딱 치어 올라오거든요. 본인은 압니다. 그럴 때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마음이 올라오고 있구나 해서 통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조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데 만약 이렇게 휘어서 자라는 나무가 있다. 그럼 이걸 바르게 자라게 하려면은 이렇게 끈을 당겨 가지고 옆에 매놓겠죠. 그럼 이렇게 펴 있어요. 근데 여기를 탁 끊거나 그렇게 되면 여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이게 알아차림이라는 게, 자각이라는 게 이 작용과 똑같거든요. 잠시라도 놓치면은 항상 그 자기 습관대로, 훈습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훈련된 습관, 그게 이제 아래아식에 다 저장되는 거거든요. 그 습기가 올라와 가지고 항상 자기 습관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알아차림이 항상 되어 있으면은 언제든지. 근데 이제 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훈련은 바로 수행이고,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알아차림이 되어 있으면은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훈련이 잘 되고, 초 단위도 찰나가 75분의 1초라 그랬잖아요. 선사들은 찰나 단위로 끊어서 생각을 하고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만큼은 안 되지만 그렇게 가능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위를 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이제 갈증이 나오면 물을 이렇게 가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 뇌 속에서 갈증을 느끼고 그러면 물을 마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내가 손이 움직여야지, 그 다음에 해서 이렇게 마셔야지, 이게 찰나로 끊어보면은 다다다다다 이렇게 분절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알아차림을 그런 식으로 훈련을 통해서 하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빨리 끝났죠. 7식. 지난 시간에 1시간 동안 했는데.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자아의식에 대해서 좀 이해되시죠? 혹시 이해가 어려우셨나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이제 어렵게 자란, 고아로 어렵게 자란 이제 여자가 있어요. 아가씨가. 근데 이제 공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한 푼 두 푼 어렵게 모아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그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갖고 싶은 예쁜 원피스가 있어. 예쁜 원피스를 하나 샀어. 그리고 이제 친구들 모임에 가서 자랑하려고 그 원피스를 딱 입고 나갔어. 근데 이제 친구들은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딱 보더니 원피스가, 야, 너 이 원피스 어디서 샀냐?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거죠. 왜? 이거 시장에서 샀을까봐? 이거 백화점에서 산 거야. 그러면서 화를 버럭 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자아의식이에요. 자기가 무시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의식에서 이미 그런 열등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별된, 허망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자아의식에서 작동된 의식으로 발현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리고 뭐 경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이, 야, 너 요즘 기름값 비싼데 너 경차라서 연비 유지비 별로 안 들어서 좋겠다 이러면 이 사람은 괜히 자기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뭐 전부 다 중형 세단이다 이러면은 거기 이제 버럭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죠. 의식이 낮다면은 그게 이제 모두 자아의식에서 이제 비롯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자아의식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자아의식은 항상 육식의 작용에 항상 같이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별경식을 할 건데 이 요별경식은 뭐냐면은 그 항상 구분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종의 지각과 1종의 인지예요. 5종의 지각은 뭐냐면 전오식이라고 하고 1종의 인지는 육식, 의식,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요별경식은 대상을 분별하는 작용,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있는데 공사장에서 막 끽끽 하는 엄청 시끄러운 소음이 아침 계속 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귀로서 가만히 있는데 소리가 그냥 들려오잖아요. 들려오니까 그냥 거기까지는 됐어.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짜증이 올라오죠. 그게 이제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낀 감정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귀로서 소리를 듣는 거, 요 작용은 이근, 귀가 이근이잖아요. 이근으로서 성경, 소리의 대상을 듣는 작용. 그게 이제 지각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화가 올라오는 거죠. 감정,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걸 이제 육식, 의식작용이에요. 이게 뭡니까? 뭐 같습니까? 네? 네, 2002년 월드컵이죠. 그런데 이게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이건 이제 우리 경험에 의해서 여기 월드컵을 겪지 않은 세대는 이거 당연히 모르겠죠. 2002년은 2022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경험으로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눈으로 대상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경험, 과거의 시기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경험을 떠올린 거죠. 의식으로. 이게 이제 오식, 육식의 작용입니다. 여기 혹시 천태종에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잠깐 손 좀 들어봐 주시면. 천태종이 처음이신 분. 이거는 뭡니까? 천태종 로고죠. 근데 여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죠. 뭐가 빠졌는지 모르시죠. 그죠? 근데 이걸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천태종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게 잘못됐는 건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다니신 분들은 이미 경험에 의해 가지고 경험이라는 식이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로 항상 이렇게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오식과 육식의 작용이다. 이제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그 손흥민이가 이제 그 득점왕 받았을 때 인터뷰에
유독 태극기와 한국 분들의 얼굴은 참 잘 보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태극기하고 그 6만 명의 관중 중에 한국인이 뭐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잘 보이는 이유가, 그리고 어디 소란스러운데 시끄러운데 길을 가다가도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귀가 쫑긋하고 잘 들려요. 실제 그런 경험 많으시죠?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식이 외계로 펼쳐지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없는 것들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종기하고 2002 월드컵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아까 유신매일 이제 말씀드렸던 게, 내 안에 있는 게 내 마음을 벗어나 있지 않다. 외계에 펼쳐지는 모든 법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전 5식과 6식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색상, 안이비설 신이가 전 5식, 5근이라고 하고, 생각을 6식,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이게 나가 되는 거고, 6근 또는 6근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대상은 색상학 미초법, 세상에 있는 모든 일체의 존재를 6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랬죠. 이 6개의 범주를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6가지 범주라고 해서 6경이 대상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법입니다. 법.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전오식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각기 특별한 정해진 대상을 인식한다. 쉽게 말해서 눈은 색을 인식하고, 귀는 소리, 성을 인식하고, 코는 냄새를 인식하고, 그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외전문의 마음이다. 항상 바깥으로 향해 있는 마음이다. 뭐냐? 외부 물질을 대상만으로 하는 활동이다. 정신의 대상이 아니고, 이 오근은 항상 외부에 있는 물질적인 것만, 외부의 정신적인 거는 할 수가 없겠죠. 뭐 손으로 정신을 어떻게 감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대상만을 향한 활동이다. 현재 내 앞에 있어야 되겠죠. 내한테 있어야 되고, 내한테 바로 소리가 들려야 되겠죠. 현재 존재하지 않는데 뭐 보이고 막 소리가 들리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혈량으로서 이거는 분별함이 없는, 있는 그대로 대상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라는 게 바로 이제 전5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수행에서 이제 수행의 출발을 이 전5식을 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전5식을 정화하는 데서 수행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그 신수신법이라고 해서, 처음에 자기 몸을 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낌을 관하고, 그 다음 마음을 관하고, 법에 대해서 관하고, 그런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5식은 대상을 수동적으로만 감각하고 지각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눈에 들어오니까 그냥 보는 거고, 냄새가 맡아지니까 맡는 거고, 소리가 들리니까 듣는 거예요. 내가 소리 들어야지 막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인 거고, 반대로 육식은 의식이잖아요. 이거는 능동적인 거죠. 항상 내가 생각을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뭐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 어떤 현상에 대한 생각, 그게 다 능동적으로 쫓아가는 거잖아요. 생각이. 뭐 우리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다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언어를 사용한 개념적 지각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사과를 보고 꽃을 보고 뭐 대상을 볼 때 바로 그냥 딱 보는 거예요. 여기서 봤는데 사과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바로 여기 있는 육식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사과를 보고 꽃을 봤어, 사람을 봤어. 그러면 뭐 누구를 봤는데 거기 보는 것까지 해. 그런데 길동이네, 뭐 사과네, 꽃이네, 이거는 육식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은 언어를 동반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언어가 말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보고 바로 마스크 썼네라는 게 생각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미 언어가 마스크라는 게 떠오르잖아요. 어떤 분도 떠오르고, 그게 이미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오식은 항상 육식과 함께 작용하는 거다. 이게 이제 별도로 하반기 하겠지만 별도로 육식과 작용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멍 때리는 현상들. 이렇게 봤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눈에만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항상 육식과 함께 작용해서 이게 이제 지각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육식은 오식과 별개로도 작동해요.
오식으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눈 감고 있어도 머릿속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작용한다. 소리가 들리지 않음에도 마음속으로 음악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냄새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인식이라는 성립의 조건은 바로 오식과 육식이 항상 결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근경식의 화합이다. 그래서 육식은 오식과 함께 작용함으로써 대상을 항상 명료하게 지각해서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근경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나라는 근 그리고 대상이라는 경 그래서 알미라는 식이 생긴다. 그래 근경식이다. 오근을 전오식이라서 제일 앞에 두는 이유가 그럼 뭘까? 이걸 보면 감각은 마음을 탄생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감각. 내가 뭘 이렇게 만졌어. 근데 되게 부드러워. 그럼 마음에서 일어나겠죠. 냄새를 맡았는데 역한 냄새를 맡았어. 마음에서 일어나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감각을 마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 원인이다. 같은 얘기죠. 그리고 감각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발생시키는 힘을 짓는다.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를 하는데 사실은 크게 봐서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육식의 작용 원리를 다시 보면 눈이 있죠. 대상이 있죠. 그래서 안이 색을 만났을 때 이제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육식의 작용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식과 육식을 구분해서 보면 오식은 그냥 장미인 거예요. 장미라는 언어도 생기기 전이어야 돼요. 사실은 어떤 빨갛고 뭐 이런 게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육식의 작용으로 언어라는 장미라는 언어가 생성되고 거기에 마음이 개입돼서 칠식의 플러스 칠식 작용이 같이 올라와서 개입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장미가 되는 거고 남자는 잘생긴 남자가 되는 거고 소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되는 거고 뭐 바람 촉감은 시원한 바람 차가운 바람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뭐 고추 같은 경우 청양고추를 봤어 그럼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저거를 과거에 자기 경험이 있으면 제가 옛날에 고추 먹고 기절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로요. 서울에 교육 갔다가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에 교육 갔다가 제가 아침을 굶었는데 속이 되게 쓰리더라고. 근데 어쨌든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청양고추가 맛있어 보여서 그걸 먹었어요. 근데 순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막 119가 옆에 와 있고 막 직원이 딱이 막 때리고 있고 그 뒤로부터 청량만 보면 이 속이 쓰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떠오르는 거죠. 그게 이제 저만의 경험인 거죠. 그래서 경험이 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같은 상황 같은 시간에 있었어도 식의 정의를 보면 사전적 정의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이나 사물에 대해 인식하는 작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깨어있는 상태. 깨어있지 않고 몽롱한 상태에서 인식하는 거는 사실 그 식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대상을 항상 올바르고 제대로 된 인식이나 판단 이게 이제 사전적 정의가 되는 거고 불교적 정의를 보면 일체의 모든 대상 일체법이죠. 일체법을 총괄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마음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의식은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내가 마음으로 떠올려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일체법인 거고요. 그리고 오식과 항상 함께 작용하면서 대상을 인식하고 모든 인식 작용에서 생각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다른 것보다. 그래서 육식이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활동의 자율성이 있어요. 그리고 오식과 앞에는 오식과 항상 함께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식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눈 감고 귀 막고 이렇게 했을 때도 마음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소리가 들려도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하면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오식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육식은 언어를 사용한 개념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할 때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언어를 동반한 거예요. 언어 동반하지 않는 육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육식이 가장 작용 범위가 넓은 활동의 자율성이 있고 그리고 항상 언어를 발생시킨다. 굳이 말로 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명칭의 근거를 보면 근경식이라 그랬잖아요. 눈 그리고 그 대상 물질이 있을 때 그러면 왜 색식이라고 하지 않고 안식이라 하냐. 색식이라고 만약에 했다 쳐요. 그러면 앞에 뭐 꽃이 있었어 사과가 있었어. 근데 걔들은 빨리 시들고 빨리 없어지잖아요. 다 썩어서 없어졌어. 그러면 색식이 아닌 거죠. 내 눈으로 계속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리가 지금 분명히 어떤 뭐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났어. 근데 조금 있으니까 끊어졌어. 그럼 그건 성식이 아닌 거죠. 난 귀는 그대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근을 기준으로 해서 안식, 이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이가 사실은 또 주인공이에요. 앞에 뭐 물컵이 있지만 내가 눈을 감아버리면 물컵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귀가 먹었어. 그럼 아름다운 소리가 나도 사실은 소리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농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근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이렇게 명칭을 정한 거고요. 제가 오늘 50까지, 50, 60까지 끝내려고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기회 되면 아주 또 다시 리뷰를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어려운 건 없으시죠? 네? 네? 아, 어려우시다고? 그리고 이제 오근에서 우리 5가지 안이, 비설, 신에서 육식으로 인식되는 과정이 어떤 거냐 보면 조리심, 신구심, 결정심, 연정심, 등유심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어렵다고 아마 하실 건데,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제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유식 공부를 통해 가지고 전식 득지를 통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찾아가고자 하는 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오식의 작용으로서 인식, 육식, 생각이 성립되는 과정을 오심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조리심은 뭐냐? 이건 이제 앞에 어떤 대상이 딱 나타났어. 그러면 나타난 거에 내 의식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걸 이제 조리심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얘가 뭐지? 아니면 얘가 누구지? 라고 이제 마음이 들잖아요. 이걸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찰나찰나 쪼개보면 이런 단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생각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걸 이제 심구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뭔지를 딱 봤어. 사과네, 뭐 빨간 사과네, 썩은 사과네 라고 해서 판단이 되는 거죠. 결정이 되는 거예요. 홍길동이네 이렇게. 그게 이제 결정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봤을 때, 내가 싫어하는 애네? 아니면 뭐, 이거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네? 이런 마음이 떠오르죠. 그거 결과에 대해서 괴롭고 즐겁고 비고비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고, 이게 이제 사수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오염되거나 청정되는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 이거를 염정심이라고 그래요. 오염, 깨끗한 거. 그래서 염정심이라고 하고, 이 염정심, 좋고 싫고에 따라서 이제 거기 집착이 시작되는 거죠. 거기에서 그 마음이 지속되는 거, 그거를 등유심이라고 해요. 이 용어는 외우실 필요 없고 이런 5가지 단계를 거쳐서 내 마음이 결정이 된다. 이거를 아시라고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왜 중요한데? 그게 바로 이 염정의 기분이 지속되는 마음에서 아래아식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등유심에서 아래아식이 저장되는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앞에서 조리심, 신구심, 결정심까지 대상이 뭔지를 이제 알았어. 뭐 꽃이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네, 내가 싫어하는 헤비메탈이네, 뭐 이런 걸 알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고와 락과 사수, 비고비락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지속돼서 좋네, 싫네하고 그 마음을 집착하는 거, 그게 등유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3가지는 그냥 판단하고 보는, 결정 짓는 것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선불선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무기야. 그냥 중성의 마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염정심에서 좋고 싫고를 이미 이제 판단하잖아요. 그 좋고 싫고 판단한 마음에 대한 이제 집착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4번, 5번에서 선과 불선의 마음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촉자기 수상사라고 합니다. 이건 변행심서라고 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이 세부적으로 나눠보니까 이렇구나를 이제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촉자기 수상사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드릴 건데, 아까 그 조리심부터 등유심까지 그 과정하고 똑같아요. 촉은 어떤 대상을 접촉했어. 그 촉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 다음에 대상을 접촉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대상에 마음이 이제 향하게 되죠.
뭐 꽃이 있고 사과가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소리가 있고 뭐 이러면 그 대상에 마음이 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기예요. 그 대상으로 이끌리는 거. 대상에 이끌리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느낌이 일어나죠. 좋고 싫고 그저 그렇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느낌이에요. 느낌이 생기면 어떻게 돼? 거기에 이제 개념, 언어화를 시키는 거예요. 얘는 내가 좋아하는 뭐, 내가 싫어하는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는 이제 의지작용이에요. 좋고 싫고 아니면 뭐 어떤 욕을 들었건 칭찬을 들었건 거기에 따라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욕이 나가기도 하고 주먹이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선한 말투가, 선한 배려의 행위나 말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이것도 알아서 뭐 할 건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불선 무기의 의업을 일으킴. 이 5번의 단계에서 이제 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조리심에서 등유심까지도 5번 단계에서 아레아식이 저장된다 그랬잖아요. 아레아식이 저장되고 여기서도 생각 단계에서 이제 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그 두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업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주체는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이겠습니까? 직접적인 주체. 다 작용은 돼요. 다 동시에 다 영향을 다 미쳐요. 그런데 여기서 직접적인 주체가 누굴까요? 자의식이 어떤 행위를 하나요? 그렇죠. 육식을 통해서 행위를 하죠. 그죠? 그래서 육식이 업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주체예요. 다 작용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 8식, 7식, 육식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육식을 통해서 항상 드러나기 때문에 업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주체가 바로 육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알아서 뭐 할 건데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식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유식 교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유식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그 과정을 삼겠다고 처음부터 이제 교육 목표를 그렇게 삼았잖아요. 그래서 업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주체는 육의식 자체가 아니라 그 육의식 자체가 업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의식 중에 의지, 아까 사라 그랬잖아요. 그 의지가 업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의지가 바로 사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래서 이 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면 항상 7식과 8식의 심층작용으로 선불선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8식이 근원이 돼서 8식이 씨앗이 돼서 그 7식의 자아의식이 만들어져서 자아의식이 육식을 통해서 드러나서 육식에서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마지막 사의 단계에서 업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선불선의 결정의 실질적인 주체로 업을 형성하는데 이게 이제 그 선불선의 마음을 먹었어, 생각을 먹었어. 그걸 이제 의업이라고 해요. 의업.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사업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행동으로 표출해. 보통 이제 부정적인 그 표현에서 욕을 먹거나 나를 비난하는 거를 들었어. 그러면 거기서 뭐 같이 욕을 하거나 뭐 주먹이 나가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신구의 업이 되는 거죠. 신업 구업이 되는 거죠. 그거를 사이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업은 생각이나 마음 작용이 일으켜서 행위로서 드러나는 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이를 또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차림 자각이 되면 그 찰나찰나를 끊어서 생각을 하면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할 때 의식에서도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업이 되지 않도록 선업이 되도록, 또 촉자기 수상사에서도 마지막 사에서 나를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식에서 올라오는 항상 모든 의식에는 7식이 개입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자아의식을 알아차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식을 배우는 목적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요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 작용이 일어나고 신구의 업이 형성되고 이 형성된 업이 다시 종자가 돼서 현행으로서 다시 드러나게 되고 항상 무한 반복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 이 과정을 끊으려면 어떻게 되냐? 수행을 통해서 항상 알아차림이 되어 있어야지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쉽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뿐이지 다 유식이라는 이 사상을 통해서 이론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거를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다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도 아주 쉬운 유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쉽게 해서 이론은 조금 더 줄이고 사례를 많이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